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손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아닙니다. 신경이 손목에서 눌려서 생긴 병입니다. 혈액순환약을 계속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손이 저린데 병원에는 가기 싫어서 운동과 스트레칭만 몇 달씩 해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병은 초기에는 보조기만으로도 호전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병이 심해지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손이 저린데 병원 가기는 부담스러워서 일단 검색해 본 분이 많겠죠. 손목 돌리기, 손가락 펴기, 구부리기, 손목 뒤로 젖히기, 또 구부리기 같은 영상을 보고 출퇴근길을 따라 합니다. 또 신경 활주 운동이라고 해서 신경을 쭉쭉 펴줘서 신경을 왔다 갔다 하게 해서 풀어주는 그런 방법도 많이 따라하게 되죠. 한 주, 뭐 두 주, 몇 달 해봐도 별 차이가 없지만 아직 꾸준히 안 해서 그렇겠지 하고 더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효과를 본 분도 있죠. 한 달이 지나도 손이 여전히 저리고 밤에 자다가 손이 저려서 이렇게 털면서 깨는 횟수가 늘어나는 분들이 있겠죠. 흔들어야 풀리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겠죠. 손가락만 빼고 엄지부터 약지까지, 이 약지 반까지 저린 양상이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 병원을 가보라고 해도 운동으로 좀 더 해보고 안 되면 가겠다고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운동 부족이었나 싶어서 또는 몸 관리를 안 했나 싶어서 운동으로 스트레칭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가 수술받고 누가 주사 맞고 싶겠습니까? 외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미 몇 달씩 이렇게 스스로 운동을 해보고 스트레칭을 해보다가 안 되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유튜브 보고 손목 운동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낫는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드립니다. 운동하고 스트레칭해서 좋아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안 좋아진 분들은 왜 안 좋아지냐? 왜 그런지를 봐야 됩니다. 흔히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손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손을 안 쓰면 괜찮다. 의사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손 쓰지 마세요. 손 적게 쓰세요. 아예 쓰지 마세요. 뭐 그런 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 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손 쓰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립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신 분도 걸리고 또 집안일을 거의 안 하신 분도 또 걸리고 사무직만 하신 분도 걸리고 손을 타이핑을 해보지 않으신 분도 또 걸립니다. 손목 안쪽에 있는 통로 자체가 좁게 태어난 분이 있고 갱년기 호르몬 변화나 갑상선 기능 저하, 당뇨, 임신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인을 다 따져봐도 어떤 환자에게는 왜 생겼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을 많이 쓰는 일이 결정적 원인이라면 손 많이 쓰는 사람은 대부분 다 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손을 너무 많이 써서 내 몸을 혹사해서 생긴 병이라고 자책할 일이 굳이 아닙니다. 손목 안쪽의 구조와 체질이 만든 결과이고 본인이 관리를 잘했든 못했든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입니다. 물론 관리를 잘하면 좋겠지만 살면서 그게 그렇게 쉽게 내 맘대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잘못을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단계별로 있는 병입니다.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있죠. 초기에는 밤에만 저리다가 이렇게 흔들면 풀립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낮에도 저리기 시작하고 흔들어도 잘 안 풀리고 계속 저린 그런 증상이 찌릿찌릿하게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손에 힘이 빠지고 무뎌지게 됩니다. 단추를 채우기 어렵고 컵을 자꾸 무심코 떨어뜨리게 되고 공구 같은 것도 떨어뜨리고 힘을 꽉 주려고 해도 힘이 꽉 안 들어가서 일할 때 굉장히 불편한 그런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아래쪽 여기 살 이게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빠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가면 엄지 근육이 아예 마비되는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엄지 근육이 마비되면 손을 이렇게 옆으로 접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다 됩니다. 왜냐하면 힘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 신경이 아무리 눌려서 여기를 다 마비시킨다 해도 힘줄이 여기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움직이는데 무슨 마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손의 마비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접는 것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지를 못하게 되면 이런 동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손을 쓸 때 어떤 물건을 잡게 되면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 보면 물건을 이렇게 정교하게 잡지 못하시고 이렇게 잡는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손이 둔해 보이고 손의 힘이 약해 보이고 그런 거죠. 외래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바로 2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운동을 몇 년씩 열심히 했는데 손이 점점 약해져서 오시는 거죠. 신경전도 검사를 해보면 이미 중기인 경우도 많지만 말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이 상당히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많죠. 이때는 운동이 신경 손상을 멈추지 못하고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운동은 신경이 살아있고 압박이 가벼울 때 우리 몸을 적응시키고 신경을 적응시키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방법이지, 이미 신경이 꽉 눌려서 죽어가는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근육이 마비가 돼서 아예 안 움직일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손의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마비가 돼서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평생을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 엄지손가락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맞대지 못한다면 손의 기능이 거의 50%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할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닌지를 빨리 확인해야 되는데, 즉 초기 단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단계마다 답이 다 다르죠. 당연히 다른 병도 다 그렇습니다. 뭐 디스크도 무조건 수술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 자체가 되게 잘못된 거죠. 마치 그 신경외과 의사들은 디스크를 무조건 수술하려고 한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죠. 바보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심하지 않은 디스크는 수술을 당연히 안 하고요. 심한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디스크 뭐 수술하지 마라, 디스크 수술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좀 범위를 많이 좁혀야 되죠. 심한 사람, 심한 디스크일 경우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손목 터널 증후군일 경우에도 심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좀 쉬워지죠, 그죠? 그럼 초기나 중기일 경우는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하고 지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 큰 문제가 보통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도 초기에는 손목 보조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증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때 하는 거죠. 낮에는 하지 않습니다. 흔히 낮에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거고, 잘 때만 합니다. 잘 때만 보조기를 해서 손목이 꺾이지 않게 잡아주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실제로 신경이 눌린 것이 좀 풀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논문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썩 그렇게 증명이 된 게 잘 없고 한데, 그래도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손을 많이 쓰는 일을 줄이고 뭐 손목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신경 활주 운동도 같이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다 했을 때 호전되는 분도 있지만, 이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그 안 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운동과 스트레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초기에 국한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기로 넘어가면요, 보조기나 운동, 스트레칭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때는 손목 터널 안에 약물을, 그러니까 즉 스테로이드를 주사해서 부어있는 조직을 가라앉히고 신경 압박을 줄여주는 그런 주사가 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주사의 반응이 좋은 분들은 몇 달에서 1년 정도 그렇게 쭉 효과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만 이 주사도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주사를 너무 자주 반복하면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증상이 괜찮아진 기간도 좀 짧아지죠. 그리고 주사로 호전됐던 분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지속된다, 진행된다,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전도 검사에서 중기 이상으로 나오거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면 수술을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수술은 손목 안쪽에서, 즉 손목 터널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를 끊어줘서
신경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손바닥을 길게 절개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표준이지만 회복 기간 동안 손바닥 자체가 아픈 손바닥 이 부분이 아픈 기둥통이 약 한 25에서 40% 정도 나타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상복귀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본 분 중에는요, 한 8개월 동안 손을 어떻게 만지질 못해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봤더니 전형적인 기둥통인데 이게 되게 심하게 온 거죠.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손바닥 절개 수술을 하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수술이 잘못됐냐, 혹시 나는 이거 망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오신 건데 제가 보고 이건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고 수술 후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기둥통이 나타난 건데 이 기둥통은 어떤 손목 수술이든 간에 나타날 수가 있고 손바닥 절개 수술은 특별히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됐으니까 지금 좀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둥통은 지나면은 거의 없어지긴 하는데 굉장히 오래 가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둥통 때문에 이 손목 주름 부위를 작게 절개해서 신경을 풀어주는 손목 주름 분절 감압술을 주로 합니다. 이건 절개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보시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렇게 손바닥을 절개하는 전통적인 절개 수술이 있고요. 제가 하는 손목 주름 분절 감압술은 여기만 절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여기를 절개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신경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이고, 정통적인 수술 방법은 여기를 절개해서 바로 밑에 있는 신경을 쭉 따라가면서 그렇게 풀어주는 거죠. 저는 주로 손목주름 부위를 절개하는 손목주름 분절 감압술을 주로 합니다. 책에서 제가 정리한 자료 기준으로 보면 손목주름 분절 감압술의 재발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재발률이 1% 이내이고 기둥통 발생도 한 10에서 15%로 훨씬 낮습니다. 그럼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재발률이 얼마냐? 재발률이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술 방법을 쓰든지 간에 단계가 너무 진행된 후에 수술하면 아무리 제가 하는 방법, 손목주름법을 쓴다 하더라도 저림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즉 완전히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환자분들이 늦게 오면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오면 수술하고 경과가 너무 좋죠. 그러면 결국 내가 너무 늦었느냐, 즉 본인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손저림이 2달 이상 계속된다, 뭐 왔다 안 왔다 그런 게 아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2달 이상 계속된다, 또는 밤에 손저림으로 자다가 잠을 진짜로 깬다, 깨서 한참 이렇게 흔들어도 예전처럼 이렇게 손의 저림이 딱 없어지지 않고 우리하게 계속 남아있다. 그리고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거나 단추를 채우기 어려운 분, 그리고 자크, 지퍼를 올리기 어려운 분, 그리고 엄지 손가락 아래 이 근육이 이렇게 뚱뚱하게 딱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푹 들어간 것 같은 분, 이런 것이 해당된다면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보조기하고 주사 맞고 이런 거를 더 하지 말고요. 진찰을 진짜 진지하게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찰을 받아볼 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그때는 좀 가보셔서 좀 더 객관적으로 진찰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찰할 때는요, 환자분의 증상을 듣고 그리고 손가락 어느 쪽이 저린지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신경전달 검사를 해서 어느 자리에서 어디서 눌렸나, 또 얼마나 눌렸나, 신경 손상은 얼마나 됐나, 그런 거를 확인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그냥 좀 두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보조기나 주사를 좀 맞아야 되는 단계인지, 아니면은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단계인지가 정해집니다. 운동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뭐 스트레칭 소용없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보조기 소용없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초기에는 가능하지만 진짜 심각해졌을 때는 그때는 본격적인 수술 방법, 본격적인 신경 풀어주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단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다음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손저림이 점점 심해진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찰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들 못 믿는 경우 많죠. 저도 뭐 의사지만 저를 못 믿는 분들을 많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부족한 점도 너무 많고 여러 방면에 걸쳐서 상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 손저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아니면 손의 기능을 잃기 일보 직전인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알게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영구히 손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상사만은 좀 막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거나 엄지 아래 근육이 빠졌거나 뭐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 그리고 정교한 작업이 안 된다 내가 원래 했던 거. 그런 분들은요 정말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비수술적 치료로 초기나 중기 일부에선 가능하지만 중기도 위험할 수가 있고 영구 손상이 오거든요. 중기도 위험할 수가 있고 이제 말기 즉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여기서 눌려서 둘 다 마비가 다 오고 그리고 영구히 그런 마비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중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꼭 진찰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이 사실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언제 마비가 올지를 정확히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그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이 심하면 완전히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해 보시고 무조건 수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고려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